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이 14주 온라인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고 또 한 학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무사히 마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5주 차에는 우리가 반을 나눠서 어, 분반을 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직업 상담 학 20문항, 직업 심리학 20문항 이렇게 해서 하나는 중간고사로 하고 하나는 기말고사로 해서 두 개의 100점씩 100점 만점씩 해서 그 모두 객관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19 위험 지역에 방문하지 마시고 한 학기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직업상담 기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 면담입니다. 자, 초기 면담의 유형은 우리가 솔선수범 면담이 있습니다. 자, 이 솔선수범 면담은 그 내담자에 의해서 시작된 면담과 상담자에 의해서 시작된 면담으로 구별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 지향적 면담입니다. 이 정보 지향적 면담은 탐색해 보기 하고 폐쇄형 질문하고 개방형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해 보기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인데 한두 마디 이상의 응답을 하는 것이죠. 한두 마디 이상의 단어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인데 가능한 한 왜라는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초기 면담에서 그 어떤 이유를 캐묻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내담자가 방어적인 그러한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폐쇄형 질문인데 이것은 예 아니와 같은 특정하고 제한된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으로서 짧은 시간에 상당한 양의 정보를 추출해내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보다 정교화된 정보를 입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개방형 질문은 폐쇄형 질문과 대조적인 것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정보 지향적인 면담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상담의 틀이 상담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 지향적 면담은 이러한 재진술과 감정의 반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재진술과 감정의 반항은 3번 관계 지향적 면담에 포함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계 지향적 면담은 이런 재진술과 감정의 반향이 있는데 뭐 재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내담자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듣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 감정의 반향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임을 제외하고 재진술과 유사하나 이 반향은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다른 것 이상의 공감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 말 이면에 어떤 정서적 요소를 표현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정서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느낌이 이제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 성공적인 초기 면담의 상담 기법은 먼저 불안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친밀감을 형성시키는 라포를 형성시키고, 그리고 상담의 구조화를 해야 되겠죠. 상담의 구조화는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상담 시 진행은 얼마나 할 것이며 만나는 횟수와 상담 시간과 비밀 보장 계획 등을 잡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집 짓는 초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은 정보 지향적 면접 시에 사용하는 적합하고 그 이외에는 이런 개방적 질문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구조화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직업 상담사의 자기 노출인데, 이러한 초기 상담에서는 내담자 자기 노출을 좀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감정이입도 일단은 같은 뜻인데 안 되겠죠. 그 비밀 유지의 한계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이 있다든지 범죄적 위험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담자의 긴장이나 불안을 감소시키는 유머가 필요하고, 또 즉시성이 필요합니다. 즉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가 즉시 내담자의 상호작용과 반응에 민감하게 동조하는 것인데, 상담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상담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리허설은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행동을 연습하거나 실천함으로써 내담자가 계약의 어떤 실행을 돕는 면담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원, 재진술이라고 하는데, 내담자의 말을 들은 후에 내담자가 한 말로 바꾸어 말해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는 재진술이라고 하고, 자, 명료하는 애매모호한 내담자의 말을 상담자가 분명하게 그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죠. 자, 반영은 내담자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 거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경청은 주의 깊게 듣는 상담자의 태도죠. 직면은 내담자가 외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어떤 통찰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기 면담 상담 기법은 어떤 약점보다는 강점을 직면시키는 것이 보다 생산적입니다. 그리고 면담 종결이 이루어질 때, 또 반응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겠다. 자, 성공적인 초기 면담 상담 기법의 즉시성이 유용한 경우를 살펴보면은 방향감이 없는 관계일 때, 그리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을 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또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거리감이 있을 경우, 내담자 의존성이 있을 경우, 또 역의존성이 있을 경우,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친화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 즉시성이 유용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성공적인 초기 면담의 상담 기법에서 초기 면담 시 상담자의 유의사항은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5가지 모초, 기비필, 모초기 비필, 이렇게 어쨌든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담자에 관한 모든 사례 검토하기, 그리고 상담의 초기 목표를 좀 명확히 하기, 세 번째는 상담에 대한 기대를 결정하기, 네 번째는 비밀 유지에 관해 설명하기, 그리고 필수 질문 확인하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들러의 생애 진로 사정, LCA입니다. A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LCA. 자,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으로서 적합하다. 다음 중 내담자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으로 적합한 것은 그러면 생애 진로 사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직업 상담 정보를 얻는 질적 평가 절차입니다. 질적 평가입니다. 질적 평가고 양적 평가가 아니고, 내담자가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연관질 수 있는 이러한 인쇄물, 소책자, 지필도구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근데 그런 것을 사용한다고 나와서 틀린 문장 찾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애진로 사정은 표준화와 관계없고 비표준화된 것이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진로 사정, 그리고 전형적인 하루, 강점 및 장애가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로 사정 내에는 직업 경험과 교육과 여가 활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직업 경험은 이전 직업, 가장 좋았던 점, 싫었던 점, 다른 직업에서 경험을 알아보고, 자, 교육은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래서 가장 좋았던 점, 싫었던 점,
뭐 지식, 기술, 지능의 수준이나 형태를 의한 교육 또는 훈련 자격증에 해당이 되고, 자, 여가 활동은 여가 시간의 활용, 사회 활동을 의미하죠. 이 전형적인 하루는 그 내담자가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인데,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검토되어야 할 성격 차원은 첫 번째 의존적 독립적 성격 차원, 자발적 체계적 성격 차원. 그래서 이 의존적 독립적 성격 차원과 자발적 체계적 성격 차원은 전형적인 하루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요약은 네 개가 있죠. 참, 네 번째 요약은 이거는 진로 사정의 구조 네 번째 요약입니다. 자, 면접,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 강의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반복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내담자 스스로 자신에 대해 알게 할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함으로써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는 목적어를 사용하고, 또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울 수도 있도록 하고, 또 목표 설정 또는 문제 해결과 연결시킬 수 있다. 요약. 그래서 요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꼭 알아두시고, 자, 직업 가계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노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애 진로 사정의 네 가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직업과 관련된 기계 가계도죠. 제노그램. 이거를 직업 가계도라고도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내담자의 가계력을 알아보는 방법, 기법인 것이죠. 이 제노그램은. 그리고 가족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질적 평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내담자 사정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 사정하기. 자,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동기와 역할을 조사하는 것이고, 또 인지적 명확성 결여 시 행해져야 하는 동기 사정 기법을 살펴보면은, 자, 상황의 중요성에 대한 사정, 자기 효능감 기대에 대한 사정, 결과 기대에 대한 사정, 수행에 대한 기준에 대한 사정. 자, 인지적 명확성 잘 보시면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자, 이런 것을 사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동기 사정입니다. 자, 동기 사정 자료 사용하기. 진로 선택에 대한 중요성 증가시키고, 이 가치 사정은 사람의 기본 신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간직하는 것이 뭐냐, 이 가치 사정의 용도를 살펴보면 역할 갈등 근거 찾기, 직업 선택이나 직업 전환의 전략, 성격 사정, 흥미 사정의 예비 사정으로 활용하고, 현재의 직업 불만족 근거를 발견하며 저수준의 동기, 성취의 근거 찾기, 자기 인식 발견. 자, 요거는 가치 사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뭐 역전의 예보를 드린다. 누가? 저자가.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두면은 암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적어봤고요. 자기보고시 가치사정법.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백일홍 말하기, 과거 선택 해상하기,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 기록, 그리고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체크 목록법이라고 하죠. 절정 경험 조사하기. 요 기법도 같이 더불어 이어두시기 바랍니다. 자기보고시 가치사정법에. 그래서 이것을 외우는 방법은 존백은 과자 체절인데 존백은 과자 체질인데 체절 이렇게 이어도 되고, 존박의 동생 존백은 과자를 먹다 체에서 절도, 이렇게 이제는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흥미 사정하기. 슈퍼의 흥미 사정 방법이 있습니다. 표조사 조작이다. 표현된 흥미, 조사된 흥미, 조작된 흥미. 이렇게. 그리고 흥미 사정의 기법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직업카드 분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워크넷에 탑재되어 있는 직업 선호도 검사가 있고, 그리고 흥미 평가 기법이 있습니다. 알파벳에 맞춰 흥미 거리를 기입하는 것이죠.
자, 성격 사정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MBTI에 해당이 되죠. 마이어스 브릭스의 성격 유형 지표로서 네 가지 선호 경향을 통해서 16가지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보고식의 강제 선택 검사죠. 그래서 네 가지 기본적인 선호 경향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외향, 내향은 에너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감각, 직관은 인식 기능을 나타내는 것, 정보 수집을 나타내고, 사고, 감정은 판단 기준을 나타나고, 판단 인식은 생활 양식을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총 정리로 했는데 그래도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철저히 많이 풀고 열심히 하면 이 직업 심리학과 상담학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직업 상담에서 많이 차지하는 이거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15주차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십시오.